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출석 체크 마저 하고 가야죠. 6327님, 오늘은 흐리네요 하셨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7479님, 오늘 연구소 1등 1등 아니세요. 내일 조금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예정동 아씨님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님, 사모님 스타일 연미님 오늘 멋집니다. 화이팅. 그러면 사모님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올 때 항상 하는 머리입니다. 아마 여름 내내 보실 거예요. 0272님 쉽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0902님, 제가 기시감이 있어요. 늘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불러드렸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꼭 기억해서 꼭 다시 불러드릴게요. 지난번에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1697님, 주부들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저도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송이송이님 반갑습니다. 슈퍼제이74님 93학번이시군요. 그리고 3539님, 녹용 세트 딱 이것만 그러시기 있어요. 9080님, 파파오님 반갑고요. 연의남님, 아니요, 제가 스킵하지 않았습니다. 연의남님, 91학번 오렌지족 출신 연의남님, 제가 추석 체크 정확히 했고요. 감성호떡님 반갑습니다. 아우씨님, 그래요. 한번 저희 생각해보고, 머리 큰 남편님 화이팅! 니르바나님, 이게 2년이란 뜻이죠. 매일 출근 준비 중에 듣는데 출첵 받고 싶네요. 출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 읽어드린 분이 계실까요? 분홍별님, 라면님, 9771님,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죠? LSI 킴님, 댓글은 못 하고 있지만 채널 용접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우리 채널 용접 가자.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지난번에 열린 11일부터 영국 콘웰 카비스베이죠. 아주 멋있는 곳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어떨까 합니다. 네, 코널 거기 인구 4,000명밖에 안 되는 어촌마을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스크 안 쓰고 정상들이 모여있다. 이게 아주 눈에 들어왔는데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에 밑줄 그으면 될까요? 공동 커뮤니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합의가 됐죠. 일단 환경 문제를 보면은 가능한 일찍 늦어져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수호에 힘을 합칠 것을 합의했고, 특히 성평등 측면에서 추가로 소녀 4천만 명이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을 위해 최소 27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600억 원입니다. 이를 배정할 것을 합의했고, 또 2009년 코펜하겐 합의와 2015년 파리 협정에서 공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를 위한 연간 1,000억 달러, 약 112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 재원 제공을 약속한 그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중요한 항목이 우리나라가 이제 4개 초청국 중에 하나로 참여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다루질 않아요. 대통령께서 넥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섰는지 안 섰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 교통방송을 제외하고는 이 언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갑자기 찔리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미국이 G7 정상회의를 대중 포위망으로 쓰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회의에서 내놓는 이 성명에 함께 사인을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담이 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한일 정상 간의 가벼운 목례는 있었습니다만 이 간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일본이 판을 깼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일본 측에서는 합의된 게 전혀 없었다. 이것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계속 일본과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 일본 총리의
그 방안에 답방하는 형식으로 이번 하계 도쿄 올림픽에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스가 내각에서는 그런 그 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측에서 위안부 합의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건가,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와라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위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한 것이죠. 이 논의는 이미 한미 정상회의에서 깊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회의에서 커뮤니케에서 그런 중국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압력이 표시되긴 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런 한국의 입장을 G7 정상 그리고 다른 참여 국가들에게 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G8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국제정치 전문이신 봉영식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과유불급이라는 어려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칭찬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칭찬은 남이 해주는 거죠. 제가 스스로 뿜뿜 얘기하면은 그래 그렇지만 네. 진짜 부자는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밝히면 그래 오늘 저녁은 네가 사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가?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사진에서 삭제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가운데 있는 이런 사진 그 조작 그 공방까지도 겪으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 명실상부한 G8 국가가 된 거는 뭐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꼭 그렇게 그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게 자화자찬이 심했거든요. 한복 패션 외교했다. 중국에 가서. 그리고 어디서 넘어졌으나 굉장히 의젓하게 일어나서 웃음으로써 다시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란 방문 후에 42조 원 상당의 MOU 체결에 수주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2의 중동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수주한 42조 원 중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말 계약이 체결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좀 그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네. 노자 사상에 보면은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유연한데 모든 죽은 것은 뻣뻣하고 이렇게까지 그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외교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저해야 하는 지나친 행동을 왜 외교부 또는 청와대에서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그런 회의였고 국내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참 극명하게 나뉜 교통방송을 제외하고요. 그런 회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